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글을 잘 쓰는 법 2탄으로 올바른 의사결정과 회의를 위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제 채널에 보고서 잘 써서 퇴근 시간 당기는 법 영상이 있고, 여기서 개조식으로 글을 쓰는 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비즈니스에서 서술식으로 글을 쓰는 법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술식으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한 요령은 먼저 이전 사업 대비 차별점과 특장점을 포함한 서문으로 시작하여 목표, 해당 사업의 현황, 과거, 해고를 담은 본문을 작성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의 설정과 함께 미래지향적, 실천지향적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제가 생각해낸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6페이지 문서의 형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아마존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즉 파워포인트 사용이 금지입니다. 심지어 개조식 문서도 회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프 대신 하이라이트 컬러도 못 쓴다고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엔 서술식 글과 숫자들로 채워지는데요. 아마존은 아주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그 어떤 산업보다 순발력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변화해야 하는 인터넷 사업을 하는 아마존에서 왜 서술식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고서 잘 쓰는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조식 보고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집니다. 의사결정권자 또는 피보고자가 특정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아마존에서도 이 점을 부정하기 때문에 서술식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조식 보고서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시스템 1을 가동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국내 기업에서는 서술식 보고서 또는 회의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대부분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회의를 엄청 많이 하는데? 또는 우리나라만큼 회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무거운 릴레이 회의를 많이 하는 것도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회의가 없는 날이 없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회의가 아니죠. 그냥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일 뿐이죠. 하급자가 의견도 낸다고요? 맞습니다. 의견은 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권은 전혀 없죠. 의사결정권자는 듣기만 하고 그중 괜찮은 의견을 고르거나 피드백만 하고, 보고자는 상급자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 단순 발표 내지는 보고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의나 결정을 위한 자료를 만들 때에는 개조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핵심만 효율적으로 보고를 받아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술식 문서의 장점은 무엇이고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두 가지 사고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또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대부 데니얼 카너먼이 주창한 내용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은 크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1은 직관의 영역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시스템 2는 논리적으로 심사숙고하는 뇌입니다. 이는 통계, 과학, 분석을 위해 가동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느리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 2가 필요할 때 시스템 1을 사용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1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시스템 2를 작동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1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확증 편향과 앵커링 효과, 평균 회귀 무시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지지하는 쪽의 근거들이 너무 많은 듯해서 기분 좋게 결정을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그때서야 반대되는 근거들이 보이고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시스템 1 사고가 가져오는 오류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현상 또는 결과를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흔히 나타나는데요.
최근 핫한 이슈인 가상화폐나 테슬라 같은 주식이 워낙 고점에서 오래 있다 보니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종목들이 폭락할 때마다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매수를 해볼까 하고 막상 가치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평균회기를 무시하는 일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만약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평균 수익률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동전을 5번 던졌는데 5번 모두 앞면이 나왔다면 다음은 당연히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평균적으로 2번 중 1번꼴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또 앞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이 특별히 앞면이 많이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평균에 회귀하여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같아지는 평균 회귀를 무시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스템 1과 그에 따른 오류들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서술식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서술식 글쓰기는 시스템 1을 강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조식 글쓰기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느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1을 반드시 가동시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서술식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형태는 아마존의 6페이지 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글쓰기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나 양식, 목차 등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이든 일단 정석은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상 시스템 2의 사고가 필요한 경우는 무언가 복잡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될 때입니다. 때문에 먼저 서론에서는 본인이 제시하려는 아이디어의 차별점과 특장점,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밝힙니다.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제시합니다. 최소 3개로 정리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완전히 깨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와 해당 사업 또는 안건에 대한 현황을 기술합니다. 해당 사업을 낱낱이 분석해 수치로 표현하고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출구 전략 등을 포함하여 맥락을 만들고 이 맥락 안에서 또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충분한 근거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아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실패 사례 등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 또 그 과정에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글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결론 부분은 단순히 현황 파악이나 원인 분석 등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실천 또는 변화가 요구되는 내용이 많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작성자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여러 피드백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6페이지에서는 마지막 한 단락을 더 내어서 5문장 안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전체를 정리해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글을 잘 쓰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조금 허무하게도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써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양질의 교육이 병행된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읽고 써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